여러분, 편하게 호흡하면서 장거리 수영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 1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 년이 지나도 편하게 호흡하며 장거리 수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3년을 했는데 아직 50m도 힘든 분들. 이게 어떤 게으름이나 재능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어터클렌즈입니다. 제가 특강에서 수많은 중장년 회원분들을 가까이서 봐왔는데요. 수영 실력이 빠르게 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적인 실수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5가지 공통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를 눌러서 구독이랑 알람 설정을 미리 해두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먼저 왜 수영을 힘으로 하면 안 되는지 물리법칙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셔도 오늘 영상 다 봤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나가시라는 건 아닙니다. 육상이나 헬스는 힘을 2배 쓰면 결과도 대략 2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물속은 완전히 달라요. 유체 역학에서 우리 몸이 물속에서 받는 저항, 이걸 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력은 속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도를 2배 올리면 저항은 단순히 2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4배가 된다는 거예요. 3배를 빨리 가려고 하면 저항은 9배가 되고요. 지금 이게 잘 체감이 안 되시면 수영장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손을 담그고 손으로 천천히 물을 밀면 부드럽게 비켜나가요. 근데 빨리 휘저으면 어떻게 되나요? 손바닥이 벽을 미는 것처럼 묵직해지죠. 살짝만 빨리 저었을 뿐인데 저항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에서는 힘으로 세게 젓는다고 2배 빨라지지 않습니다. 늘어난 속도보다 늘어난 저항이 훨씬 크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허팀만 쓰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물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약 800배 높고 점성은 55배나 높습니다. 이런 물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솔직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차라리 북극곰이랑 싸우세요. 즉 결론은 명확합니다. 수영에서 실력은 얼마나 세게 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른 자세로 수영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분들이 다들 설렁설렁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절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저항을 안 만드는 기술이 몸에 밴 거예요. 그럼 이 저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팔이 아니라 몸의 수평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앞을 보거나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숨을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게 불안하니까 자꾸 고개를 들어서 숨을 쉬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 시소예요. 머리를 들면 반대쪽 하체가 무조건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하체가 가라앉으면 몸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로 물을 정면으로 맞습니다. 아까 1번 말씀드렸죠. 저항은 물에 부딪히는 면적과 직결됩니다. 비스듬히 누운 몸은 평평한 판자처럼 물을 정면으로 받아요. 이건 마치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엑셀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앞으로 가려니 팔을 더 세게 저을 수밖에 없고 세게 저으니 금방 지치니까 더 자세가 무너지고 이러니까 편하게 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바로 3년을 해도 50m가 힘든 진짜 이유입니다. 폐활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기울어진 몸으로 몇 배의 저항을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해결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시선을 수영장 바닥, 정확히는 바닥에서 살짝 앞쪽을 보세요. 정수리가 앞을 향한다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호흡하는 게 아니라 롤링을 해서 몸을 자연스럽게 튼 다음 호흡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머리만 내려도 하체가 떠오르면서 몸이 수평이 되고 같은 힘으로 훨씬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1편에서 아쉽게 못 다룬 내용인데요. 수영하시는 특히 중장년층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관절이 약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니 관절이 좋다고 해서 수영 왔더니 어깨 나가고 도가니 나가고 이거 맞아? 이러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근거 없는 푸념이 아닙니다. 수영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바로 어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영할 때 어깨 통증 발생률이 약 38%, 수영을 오래 한 사람의 많게는 91%가 한 번쯤은 어깨 통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이런 증상을 따로 부르는 용어도 있어요. 테니스 엘보처럼 수영에서는 수영 어깨라는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깨 관절을 많이 다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중장년층에게 더 필요한 이유는 수영인들을 대상으로 검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늦은 나이에 수영을 시작한 경우 어깨 힘줄 손상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늦게 시작한 사람일수록 어깨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깨를 지키는 핵심을 알려드리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팔만 뻗지 말고 몸통을 같이 굴리세요. 롤링이라고 하죠. 어깨 아픈 분들 대부분이 몸통은 가만히 둔 채 팔만 휘저으세요. 이러면 어깨 관절 혼자서 모든 부담을 떠안습니다. 에이 롤링? 그걸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특강에서 촬영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롤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롤링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내 생각과 내 몸이 하는 행동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킥판을 잡고 몸을 돌려서 발차기 하는 사이드킥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딜을 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수영장 어깨 돌리기, 가슴 열기 같은 스트레칭 1분만이라도 꼭 해주세요. 딱 1분만 해주셔도 부상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죠. 저는 수영 실력이 정체된 것 같아요. 해도 안 늘고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수영은 다른 운동과는 다르게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헬스나 춤 같은 거는 거울을
그걸 보면서 자세를 고치죠. 근데 물속에서는 내 팔이 어디로 가는지, 다리가 가라앉는지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게 미국 마스터즈 수영협회에서도 추천하는 측정법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25m 가는데 팔을 몇 번 젓는지 세어보는 거예요. 물론 한 번 저을 때 멀리 미끄러지는 사람이 수영을 잘하고 있는 거겠죠. 초보자분들은 많게는 25m에 40번 넘게도 젓기도 합니다. 잘하는 분들은 같은 거리를 15번, 18번 이렇게도 가죠. 그분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한 번 저을 때 그만큼 멀리 가는 겁니다. 그만큼 횟수가 줄면 그게 실력이 늘었다는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숫자로 확인이 되는 거죠. 방법은 더 세게 젓는 게 아니에요. 바른 자세를 만들고 물을 잘 잡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장년층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숫자 세고 비교하고 조금씩 다듬어가는 이런 작업은 젊은 사람들은 지루해서 조금만 하다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1편에서는 수영 실력이 빠르게 느는 지상훈련을 알려드렸는데요. 2편에서는 물에서 하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름은 벽 밀고 미끄러지기 슈퍼맨 글라이드라는 건데요. 막상 보면은 너무 시시해 보이죠. 근데 이 연습이 바로 2번에서 말한 수평 자세와 4번에서 말한 미끄러지는 감각을 동시에 만들어줍니다. 따라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벽을 등지고 서서 숨을 들이마시고 얼굴을 물에 담급니다. 둘째,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어 양손을 포개세요. 팔이 귀 옆에 붙는 느낌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두 발로 벽을 힘차게 밀면서 몸을 일직선으로 만드세요. 시선은 바닥, 정수리는 앞을 바라보게 하고 자세를 유지한 채 몸에서 힘을 최대한 빼주세요. 팔도 다리도 전혀 움직이지 말고 그냥 미끄러지세요. 몸이 멈출 때까지요. 간단하죠? 그리고 몸이 멈춘 지점을 기억하세요. 그게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준선이 될 겁니다. 만약 같은 힘으로 벽을 밀었는데 어제보다 멀리 갔다면 자세가 좋아진 겁니다. 머리가 더 내려갔거나 몸이 더 고다졌거나 어딘가에 저항이 줄어든 거예요. 글라이드 거리는 여러분의 자세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딱 수영을 시작할 때 5번씩만 하세요. 진짜 한 1분 정도면 됩니다. 이 1분이 여러분의 수영 실력을 올려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슈퍼글라이드가 익숙해지면 미끄러지다가 속도가 줄 때쯤 가볍게 발차기를 시작하고 거기서 첫 스트로크를 이어보세요. 모든 자유형이 결국은 이 글라이드 자세로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수영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앞에서 팔 젓는 횟수를 세어보라고 했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 수영 특강에서 꼭 하는 게 촬영입니다. 실제로 내가 수영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수영 특강에서 꼭 하는 게 촬영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드리면 반응이 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수영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데요? 다들 이런 반응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찍어보셔야 됩니다. 요즘 자유 수영 시간에 촬영되는 수영장도 있고요. 촬영 자체가 가능한 수영장도 있어서 지인분과 같이 가서 찍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내가 촬영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 3개월 정도 시간은 아끼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고 물론 충격을 많이 받지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촬영된 영상을 보실 때는 많이 보지 마시고 딱 3가지만 보세요. 일단 하나, 하체가 가라앉아 있는지 아닌지, 평을 수면에서 유지하고 있는지, 둘, 숨 쉴 때 고개를 너무 들고 있는 건 아닌지, 셋째, 팔 넣고 나서 그 스트로크를 한 다음에 미끄러지는 시간이 있는지 이렇게 꼭 확인해 주세요. 이 3가지 전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죠. 이 3가지만 영상으로 확인해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1편 댓글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끊어서 하세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수영이 좀 늘면 욕심이 생깁니다. 오늘은 쉬지 않고 500m, 800m, 1000m 이렇게 늘리고 싶죠. 근데 300m쯤 가면은 몸이 슬슬 지치기 시작합니다. 지친 몸으로 나머지 200m를 채우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힘드니까 자세는 무너질 거고 호흡은 엉망이 될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이렇게 무너진 자세가 그대로 몸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경계는 좋은 동작과 나쁜 동작을 구분해서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복한 동작을 저장합니다. 지친 상태로 채운 200m는 거리가 아니라 나쁜 자세 연습 200m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친 상태에서 무너진 어깨로 계속 젓는 게 바로 3번에서 말한 부상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이겁니다.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세트는 거기서 끝입니다. 50m를 좋은 자세로 10번 가는 게 무너진 자세로 500m를 한 번 가는 것보다 실력이 훨씬 더 빨리 올립니다. 체력이나 이산화탄소 내성을 키우고 싶다면은 단거리 스프린트 훈련을 하세요. 마지막은 1편의 마인드셋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1편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비결을 알고 있으니까요. 뒤에서 천천히 욕심 안 내고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영장만 가면 자꾸 옆레인이 보이죠. 나보다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접영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면 몸에 또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면 오늘 배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의 수영 역사를 여러분은 모릅니다. 어릴 때 수영 선수였을 수도 있고 10년째 다니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출발선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정보가 아니라 독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비교 대상을 바꾸세요. 지난주에 내 스트로크 횟수, 지난달에 내 글라이드 거리, 오늘 알려드린
건 모두 숫자로 남을 수 있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 숫자가 줄고 늘어나는 걸 보는 재미가 옆레인 쳐다보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몸에서 힘을 빼는 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힘을 빼야 몸이 편해지는 날이 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꾸준히 수영하는 게 좋다는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솔직히 저도 수영 그만둔 적이 정말 많습니다. 호흡 안 돼서 포기하고 수영 안 늘어서 좌절하고 바쁘다고 멀어지고 여러분이 수영하면서 겪었던 답답한 저도 겪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다시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친 날 물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나면 마음이 좀 풀렸거든요. 세상의 소음이 다 사라지고 내 숨소리랑 물소리만 남는 그 순간이 수영의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계속 힘 빼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예요. 빨리 늘려고 조급해 하다 보면은 정작 수영해주는 이런 감정이나 재미들을 놓치거든요. 수영은 미워했다가 다시 찾게 되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는 분들이 결국 제일 오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채널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영상 자주 만들 겁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영상을 다음에도 보고 싶다면 구독이랑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